여러분 안녕하십니까? EBS 초대석 정관용입니다. 요즘 인문학 서적들 가운데는요, 이 사람의 심리나 마음을 다루는 책들이 참 많다고 합니다. 그 비중이 무려 20%가 넘는다고 그래요. 아마도 이 스트레스가 많은 현대 사회의 단면이 아닐까 싶고, 또 내 마음을 이해하는 것뿐 아니라 남을 이해하는 방법, 그걸 알기 위해서도 이런 책들을 찾는 게 아닐까 싶은데요. 오늘 초대석에 정신건강 또 정신의학과 교수이시고, 그리고 스테디셀러 심리학 책의 저자이신 분을 모셨습니다. 정신의학과 전문의 양창순 교수이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아무래도 그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 잘 못 만나고 뭐 또 재택근무들을 하게 되고 혼자 있는 시간 많아지고 이러면서 우울감을 호소하고 정신병원 찾는 그런 분들이 좀 늘어났죠? 코로나가 처음 이제 일어났을 때는 혹시 내가 코로나 걸린 게 아닌가. 그런 걱정. 예. 그래서 이제 검사해 보면 아닌데 그래도 이제 조금만 이상하면 또 이제 자기가 걸린 게 아닌가 싶어가지고 이제 계속 검사하시는 어떤 병에 대한 불안 때문에 찾아오셨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아무래도 이제 뭐 유학이라든지 이렇게 좀 떨어져 살던 가족들이 모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 숨어 있었던 문제들이 드러나서 가족 간의 갈등.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인간관계에 그런 문제가 생겨나고 지금 이제 정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들을 만나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 사교적인 분들은 그렇지 못하니까 그것 때문에 우울하다고 찾아오시는 그렇죠. 분들도 많으세요. 네. 뭐 저희 현대 사회는 뭐 코로나뿐 아니라 뭐 오만 가지 일이 다 벌어지니까 그렇죠. 그런 새로운 일이 벌어진다는 것 자체가 다 모든 인간에게 스트레스 아닙니까? 그렇죠. 그 속에서 좀 마음 편안하게 정신 건강하게 산다는 게 참 어려운 일이죠. 어렵죠. 그래서 사실은 그것을 어떻게 이제 대응해야 하냐 하면은요. 우리는 매 순간 변화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거기에 대해서 좀 이렇게 몸과 마음의 힘을 빼고 지금 내가 이 상황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그것을 이제 찾아가는 어떤 적응 능력을 키워나가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성장하고 또 발전하는 거고요. 오늘 그렇게 좀 마음 편하게 정신 건강하게 살아가는 방법 좀 배우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교수님께서 뭐 벌써 한 10여 년 전에 쓰신 책 매번 개정해서 지금 벌써 한 50만 부 이상 팔린 책이 있는데 그 책을 통해서 좀 까칠하게 살자 이렇게 주장하고 계시잖아요. 까칠하게 산다는 게 어떻게 사는 겁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요, 우리가 불필요한 에너지를 낭비하지 말자. 이거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까 이제 정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거의 매일 우리가 겪어야 하는 스트레스가 참 많잖아요. 새로운 변화들.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 집중하는 것만도 상당히 힘든데 사실 우리가 사는 게 힘든 게 거기에다가 내 스스로 짐을 더 얹어요. 그러니까 이제 정신과 상담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그 불필요한 짐으로 인한 무게를 덜어내서 현실의 문제에 대비할 수 있는 능력을 이제 키워나가는 거죠. 근데 이제 어떤 정신적인 에너지, 심리적인 에너지를 낭비하는 것이 이제 자신과의 관계. 자신과의 관계? 스스로 자신과의 관계.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나의 가장 무서운 적은 바로 나라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만족하지 않아요. 대부분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상담을 하다 보면 다들 나는 내가 싫대요. 그리고 내가 아닌 이제 남이 되고 싶어 하거든요. 자기 부족함이 자꾸 보이니까. 그렇고 이제 요즘에 특히나 이제 이 인터넷의 영향으로 인해서 예전보다 내가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이 너무 많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상담을 하면서 우울하다고 찾아오셨는데 왜 우울하시냐고 이제 여쭤보면은 왜 내가 스티브 잡스처럼 머리가 좋지 않냐, 내가 왜 앨런 머스크처럼 창의적이지 않냐.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그 사람들하고 비교하면서 나는 굉장히 초라해지는 거죠. 너무
어마어마한 사람하고 비교하는데요. 그런데 요즘에 그게 한 사례고요. 대부분의 분들이 다 그렇게 그래요? 하세요.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뭐 매스컴에도 그런 얘기 많이 나오겠지만 스타나 뭐 인터넷이나 유튜브를 보면은 나 빼놓고는 다 잘 사는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유명한 사람들만 또 거기 많이 나오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 사람들은 저런데 나는 뭐지? 그러니까 스스로 자꾸 자기를 비하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예. 이제 자기를 비하하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제 장점은 못 보고 단점만 보게 되는 거거든요. 그게 불필요하게 예. 자기 마음에 짐을 얻는 거군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사실 인간관계에서 문제가 그 남한테도 칭찬을 못 해주지만 나 자신한테도 예. 칭찬을 못 해요. 우리가 예. 인간관계 문제가 뭐냐면 칭찬 대신에 비판하고 지적하고 욕하고 그렇잖아요. 그것을 이제 자기 자신한테 하거든요. 자기 비하. 예.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거를 제가 이제 명칭을 붙이기를 자기 칭찬 결핍 증후군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자기 칭찬 결핍 증후군에 걸리면 예. 스스로를 자꾸 자해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상담을 하면서 그렇게 스스로를 괴롭히는 분들한테 우리가 자해라고 하면은 이 신체적인 자해만 자해라고 생각하는데 내 스스로 나를 괴롭히는 것도 자해다. 정신적 자해로군요. 그렇죠. 그래서 남들은 뭐 실수할 수도 있지, 방송 나가서 뭐 버벅거릴 수도 있지 그렇게 얘기하는데 나는 나를 용서 못하는 거예요. 네, 근데 네. 그 이유가 이제 뭐냐 하면은 그 나보다 더 뛰어나게 보이는 사람들하고 자기하고 비교를 하니까 만약에 내가 예를 들어서 제가 그림을 그린다면 그림을 처음 그렸을 때 아주 유명한 화가였으면 좋겠고 내가 논문을 쓰면은 교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논문을 썼으면 좋겠는데 예, 예. 이건 내가 그림 그렸다가 사람들이 나를 비웃으면 어떡하지? 교수님이 내 논문을 보고 이것도 논문이라고 썼냐? 이러니까 아예 이제 시작도 못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고 이제 그런 경우에 또 문제가 뭐가 생기냐 하면은 그러면은 이제 남들한테 자기 약점을 안 보이고 싶어 해요. 그렇겠죠. 예, 그러니까 남한테도 내가 아닌 다른 사람으로 보이면서 스스로는 편안하지가 않잖아요. 연기를 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늘 사람들을 만날 때 긴장하니까 예, 혹시 예. 저 사람이 나의 진짜 모습을 본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만났을 때 조그만 표정 변화라든지 태도 변화가 있으면은 급전직하, 저 사람이 이제 진짜 나의 모습을 봤구나. 내가 들켰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이제 두려움을 갖게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그 까칠함은 뭐냐 하면은 불필요한 에너지를 낭비하지 말자. 그 중에 첫 번째가 나 자신과의 관계에 있어서 자기 비하하지 마라. 그렇죠. 내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보자. 예, 제가 상담을 예. 하면서 장점 없는 사람들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상담을 하면서 내 장점을 적어보자 그러면 한 서너 개인데 단점을 적어보자 그러면 한 A4 용지 2개로 가져와요. 그래서 있는 그대로의 나 자신을 이제 분명하게 아는 것. 그다음에 이제 인간관계에 있어서는 제가 50점이 만점인 법칙이라 그랬는데 50점이 만점이에요? 예. 100점이 아니고? 100점이 아니고요. 근데 우리 선조들이 참 현명하신 게 예전에 보면은 사람들을 만날 때 한눈 감고 만나라 그러잖아요. 한눈 감고 만나라. 예. 근데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이 100점 컴플렉스에 사로잡혀서 예, 예. 우리가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이 100사람이면 100사람이 다 나를 좋아해요. 그럴 수 없죠. 그렇죠. 그런데 심리적으로는 그래요. 그래서 그중에서 한두 사람이라도 나를 싫어하면 나를 좋아하는 98명이 보이는 게 아니라 예, 나를 예. 싫어하는 한두 명 때문에 인간관계에서 이제 상처받고 피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은 그 앞에 자기 자신을 칭찬하지 못하는 자기 비하하는 것도 자기에 대한 기대 수준이 너무 높아서 그런 그렇죠. 거고 네. 인간관계에 대한 것도 기대 수준이 너무 높으니까 그런 거고 그렇죠. 그건 같은 맥락이군요. 같은 맥락이에요. 근데 요즘에 이제 재밌는 게 요즘에 이제 경제도 인플레이션이 되는데 예, 예. 우리의 삶이나 이 상담해 보면 삶이나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다 인플레이션이 됐어요. 기대가 과잉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상담을 하면서 제가 이제 인생의 꿈이 뭐냐고 이제 내담자들한테 여쭤보는데 예전에는 굉장히 다양했어요, 꿈이. 근데 요즘에는 다 돈 버는 건데. 대부분 돈이에요. 예. 근데 이제 그 돈의 그 기준이 보통 100억, 1000억이에요.
그러니까는 자기가 돈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게 그렇고. 인플레이션 됐군요. 그렇죠.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모든 사람들한테 내가 인싸가 돼야 되는데 그럴 수가 없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저녁 때 자려고 누우면은 내가 누군가를 만나서 이게 실수한 거 아닌가?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왜 그때 그런 행동을 했지? 알겠습니다. 끊임없이 이제 자기 지나간 날을 후회하는 거고 또 만나서 내가 이렇게 실수하면 어떻게 하지? 앞날에 대해서 이제 불안해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불필요한 감정을 좀 버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심리, 그다음에 내가 가지고 있는 잠재 능력을 예. 좀 더 경제적으로 효율적으로 활용하자. 그게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까칠함이죠. 네. 그러니까 자기를 너무 과잉 기대하거나 인간관계를 너무 과잉 기대해서 자꾸 비하하고 자꾸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하는 걸 안 하는 게 까칠하게 사는 겁니까? 그렇죠. 까칠하다가 그런 뜻인가요? 보통 우리가 까칠하다 그러면은 이제 남의 눈치 안 보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이제 하는 이미지인데 맞아요. 제가 그 앞에다 건강한이라 그랬거든요. 건강한 까칠함. 예. 근데 이제 사람들이 궁극적으로 사실 삶에서 원하는 것은 좀 내 맘대로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사실 그게 또 예. 제일 편안한 상태죠.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러기를 두려워하는 게 내가 내 마음대로 했다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싶고 내 마음대로 내 의견을 얘기하면은 저 사람이 나를 건방지다고 생각하지 않을까. 또 내가 상대가 원하는 것을 거절하면은 나를 싫어하지는 않을까. 그걸 이제 정신과적으로 이제 거부불안이라고 하거든요. 거부불안.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불필요하게 그 남한테 이제 지나치게 주고 또 이제 어떤 때는 사람들 만나는 것을 이제 피하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거기에서 이제 그 낭비되는 심리적인 에너지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은 인간이 생물이잖아요. 내가 쓸 수 있는 에너지는 이게 제한돼 있기 때문에 그걸 제대로 써보자. 네, 네. 그거가 이제 건강한 까칠함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자긍심을 가져야 될 것이고 그렇죠. 남과의 관계에서는 좀 더 당당하게. 그렇죠. 그게 건강한 까칠함이라고. 그렇죠. 네. 그 자긍심을 가지려면은 인간 심리, 나의 심리와 나의 마음의 핵심을 알아야 될 텐데. 그렇죠. 우리 교수님은 인간 심리의 핵심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정신과 의사로서 한 30년 가까이 참 많은 분들을 만나봤는데요. 그리고 이제 뭐 저 외에 많은 정신과 의사나 심리학자들이 주장하는 게 뭐냐면 우리 신체의 그 심장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심장이 그렇죠. 멈추면 죽는 거죠. 예, 그런 것처럼 그러면은 마음의 심장은 무엇이냐? 내가 가장 소중한 사람으로서 세상과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소중하게 여겨주기를 바라는 심리. 그게 이제 나르시시즘이고 이제 자기애예요. 자기애. 예, 근데 이제 우리가 흔히 나르시시즘 하면은 이제 공주병, 왕자병으로 생각하는데 그거는 이제 병적 나르시즘. 그건 좀 지나친 거고. 그렇죠. 건강한 나르시즘은 내가 가장 소중한 존재로서 세상과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기를 바라는 거고요. 그래서 건강한 나르시즘을 가진 사람들은 나만 소중한 것이 아니라 상대도 소중하다. 나의 나르시즘이 소중한 것처럼 상대의 나르시즘도 소중하다.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이제 건강한 나르시즘인 것이죠.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인간관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 그다음에 우리가 왜 나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데 예를 들어서 상대가 나한테 뭔가 부탁을 했을 때 뭐 내가 들어줄 수 있으면 들어주면 좋지만 마음으로는 이거 들어주면 안 되는데 싶은데도 혹시 내가 거절했다가 상대가 나를 싫어하면 어떻게 하지? 그렇게 놓고서는 이제 들어주고 나서 후회하잖아요. 그것도 다 나르시즘의 심리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흔히 이제 그걸 성경에 보면은 내가 받고 싶은 대로 남에게 주라. 내가 받고 싶은 대로 남에게 주라. 그게 이제 나르시즘의 첫 번째 심리고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그다음에 이제 사회적으로 대단한 위치에 올라가도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지 않고 인정해주지 않으면 굉장히 허무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는 이 나르시즘의 심리를 꼭 충족시켜야 된다고 해서 저는 이제 그걸 우리 정신의 밥심, 양식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 배웠잖아요. 그게 뭐냐면 이제 같은 물건이라도 지구에서 재느냐 달에서 재느냐에 따라서 질량이 다르고 시간도 내가 기차를 타고 갈 때 느끼는 시간하고 기차 밖에서 기차가 가는 걸 보고 느끼는 시간하고 다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람들은 같은 것을 봐도 다 다르게 느낀다.
예를 들어서 나는 어떤 식당이 너무 맛있어서 친구를 데리고 갔는데 나는 맛있지만 친구는 맛이 없다고 느낄 수도 있다. 뭐 당연하죠. 예. 근데 그 당연한 거가 당연하지가 않고 어머 맛있는데 너는 왜 이렇게 싫어하니? 거기에서부터 이제 사실 모든 인간관계의 갈등이 생겨나는 것이죠. 결국은 그 현대인들이 이렇게 뭐 정신과적 상담까지 받게 되는 그 뿌리로 가면 뭐 자기 마음 속에 혼자 고통, 뭐 괴로움도 있겠지만 대부분 인간관계 때문에 나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렇죠. 그래서 그 저를 처음 찾아오실 때 호소하시는 증상들은 정말 사람의 얼굴이 다르듯이 다 달라요. 잠이 안 온다, 입맛이 없다, 살기 싫다. 예. 근데 이제 쭉 상담을 하면은 다 어디로 가느냐 하면은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인정해주기를 바라는 사람이 나를 사랑해주지 않고 인정해주지 않고 설사 한다고 하더라도 내가 받고 싶은 만큼은 아니고 부족하고 중요한 거는 내가 상대한테 주는 만큼은 아니라는 이 대인관계에서 오는 갈등이 사실은 현대인들의 정신적인 고통의 숨은 원인이에요. 거의 다 똑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조직원들을 상대로 한번 조사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예. 그 일을 하면서 무엇 때문에 스트레스를 가장 많이 받으시느냐. 그야말로 그건 인간관계죠. 그렇죠. 저도 놀랐어요. 상사와의 관계, 부하와의 관계, 그렇죠. 동료 관계 다 그렇죠. 무려 86%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 때문에 힘들어서 찾아오시는 분들이 남들은 다 부러워하는 직장인데 나는 상사 때문에 힘들고 후배 그렇죠. 때문에 힘들어서 맞아요. 이제 그거 갖고 싶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그 미움받을 용기라는 책으로 인해서 그 널리 알려진 그 애들러라는 정신의학자는 아예 인생의 모든 고통의 숨은 원인은 인간관계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인간관계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되는 그 원인은 조금 아까 얘기하신 모든 인간이 갖고 있는 나르시시즘. 그렇죠. 그것이 서로 충족되지 않고 그것이 그렇죠. 서로 기대하는 바가 다르기 때문이로군요. 네. 그러니까 부부관계도 그렇고 예. 왜 나를 사랑해주지 않느냐, 왜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느냐, 왜 우리 집에서는 이렇게 했는데 너네 집에서는 왜 이러느냐. 그것도 결국은 이제 나르시즘인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모자녀 관계에 있어서도 내가 이렇게 너한테 해주는데 너네들도 아빠 엄마를 좀 존경해야 되지 않느냐. 그거 이제 아이들도 엄마 아빠가 존경을 바라기 전에 먼저 우리의 생각을 받아들여 주세요. 그러니까 모든 인간관계의 갈등의 원인인 것이죠. 근데 보통 그냥 일반 상식적으로 사람들이 저 사람은 상당히 좀 내성적이야. 저 사람은 상당히 활동적이고 외향적이야. 네. 이렇게 구별하잖아요. 네네. 인간관계는 그렇게 양분될 수 있는 겁니까? 사실 저는 요즘에 그 MBTI가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유행이잖아요. 그래서 내향성, 외향성을 나누는데 사실 MBTI 검사는 저희 정신과 영역에서는 잘 안 써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내향적인 사람도 외향적인 성향이 있고 외향적인 성향도 내향적인 성향이 있어요. 당연하죠. 정도의 차이겠죠. 그렇죠. 그랬고 오히려 이제 그 인간관계를 보면은 내향적인 사람이 더 잘하는 관계가 있고 내향적인 사람은 좁지만 굉장히 깊은 관계를 가지고 가요. 한번 관계를 맺기는 힘들지만 한번 관계를 맺으면은 이제 오래 가고 외향적인 사람은 그 좀 이렇게 쉽게 관계를 맺지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뭐 내향적인 유형이 더 좋다, 외향적인 유형이 더 좋다, 그거는 아니에요. 근데 이제 저희가 인간관계가 이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사실 우리가 이제 인간관계에서 내가 보이는 패턴이 있잖아요. 그거는 이제 저는 빙산의 일각이라고 비유를 합니다. 우리가 이제 그 빙산이 물 위에 있는 것이 10분의 1이고 물 속에 있는 것이 10분의 9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예를 들어서 30년, 40년, 50년 살아오면서 형성된 어떤 대인관계 패턴은 어느 한순간에 형성이 된 것이 아니라 내가 갖고 태어난 기질, 그러니까 기질 중에서 이제 아까 정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외향적인 사람들은 조금 더 적극적이고 새로운 것에 대한 호기심이 많죠. 내향적인 사람들은 같은 것을 봐도 조금 이거 내가 했다가 실패하면 어떻게 하지? 조금 신중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삶에서도 인간관계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나는 인간관계는 중요하지 않아. 나는 오로지 성공이야 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런 이제 기질. 그다음에 이제 기질을 바탕으로 이제 그 삶의 문제를 풀어가는 것은 이제 성격이라 하는데, 자기의 성격, 그리고 이제 기질에서 성격이 형성되는데 이제 작동하는 것이 심리예요.
기질, 성격, 심리. 예, 그러니까 심리가 그 이제 예를 들어서 아이가 태어나서 어른이 될 때 주위 환경이 좀 안정돼 있고 아이가 하는 대로 좀 칭찬해주고 격려해주면 이제 심리적으로 안정이 되니까 예.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질의 장점을 잘 살리고 단점은 보완해서 이제 성격적으로 좀 성숙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사실 인간관계 패턴은 기질, 성격, 심리, 환경 이 모든 것들이 거의 거미줄처럼 얽히고 설켜서 만든 거거든요. 그렇겠죠. 그래서 그거 이제 저희는 빙산의 이제 일각이 우리가 보이는 인간관계 패턴이라면 숨어 있는 것이 10분의 9고 그럼 정신과 상담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그 지금 밑을 보여주는 거겠죠. 그렇죠. 예. 내가 지금 인간관계에서 어떤 패턴을 보이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이제 알아가는 거죠. 예, 근데 예. 우리가 이제 그런 심리를 아는 것은 이제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처음 그 대인관계 패턴을 보면 그 사람을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쉽잖아요. 지금 계속 대인관계 패턴이라는 표현을 쓰시는데 네네. 제가 아까 뭐 내향적인 사람, 뭐 외향적인 사람 이렇게 구별했더니 심리학이나 정신과에서는 그쪽을 그렇게 잘 안 한다고 그러셨잖아요. 네, 네, 그러면 네. 심리학 쪽에서는 인간관계의 기본 패턴을 뭐로 봅니까? 크게 세 가지로 봐요. 뭐 첫째가 이제 지배형이에요. 지배형. 네, 다른 사람을 이제 지배하고 통제함으로써 내가 그 상대보다 더 우수하고 인정받는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예. 그런 패턴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지배형인 사람들은 우리가 뭐 이제 조금 더 세분화하기는 하지만 되게 자기의 의견하고 반대되는 의견을 얘기하면은 못 견디시고 쉽게 화를 내시는 분이면 내가 예. 지배형이 예. 좀 강하구나 생각하실 그렇군요.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옳고. 알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제일 많이 보는 패턴이고요. 사실 보통 사람들이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패턴이고 뭡니까 두 번째가? 친밀형이에요. 친밀형. 그러니까 그 인생에 있어서 어떤 사회적인 성취보다는 인간관계에서 사랑받고 예, 인정받는 것을 더 좋아하시는 분들. 그럼 이제 이런 분들은 남한테 잘 맞춰주시죠. 맞춰준다. 예. 그래서 이제 그게 참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는 한데 그런 어떤 거부에 대한 불안이 이제 너무 커지면 이 친밀감의 그 정도가 너무 이제 커져가지고 내 거보다 남의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자기를 희생하는. 예, 그건 아주 강한 친밀형이군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저를 찾아서 힘들다고 하시는 분들이 다 이게 자기 희생형이에요. 그러네요. 예. 그리고 남한테 다 맞춰줘요. 예, 그거를 예. 이제 과수능성이라고 그러고 자기 의사를 잘 표현을 못해요. 예, 그걸 비주장성이라고 하는데 이제. 사실은 지배형인 분들은 본인은 자기 인간관계 문제가 있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죠. 주위 사람들이 힘들어서 오죠. 알겠습니다. 근데 친밀형은 본인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지배형일 수도 있고 친밀형일 수도 있어요. 누구나. 그렇죠. 그런데 그게 과도하면 다 문제인 그렇죠. 그런 거죠. 네네. 첫 번째가 지배형, 두 번째가 친밀형, 아까 세 가지라고 세 하셨는데. 번째가 이제 회피형. 회피? 예, 그러니까 인간관계에서 받는 상처가 두려워서 아예 안 만나요? 난 인간관계 필요 없어 하는 이제 냉담형 아니면은 이제 인간관계를 하면은 너무 힘드니까 이렇게 모임이 있으면은 이제 사람들 눈에 안 띄는데 예. 그런 데 가는 분들이에요. 그게 이제 회피형인데 사실 지금 정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도 이렇게 칼로 무자루듯이 나눠지는 것이 아니라 지배형인 사람도 친밀형 있을 수 있고 회피형이 있을 수가 있는 거죠. 정도가 차이가 그렇죠. 있다는 거죠. 어느 퍼센테이지가 더 크냐 그거인 거죠. 그리고 또 말씀 듣다 보니까 그거는 상대방이 누구냐에 따라서도 달라질 것 같아요. 그렇죠. 아주 그죠?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네, 예. 제가 예를 들어 직장에 있으면 상사와의 관계는 친밀형인데 네. 부하의 관계는 지배형이 될 수 있고 그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어. 그래서 지금 정 선생님 굉장히 중요한 말씀하셨는 거가요. 그러면 정신과적으로 얘기하는 건강한 인간관계는 예, 뭐냐? 예. 우리가 그 옷을 잘 입는다는 것은 때와 장소에 맞춰서 옷을 갈아입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적절하게 내가 적극적으로 리드할 때는 리드하고 상대한테 맞춰줄 때는 맞춰주고 예. 나 요즘에 너무 피곤해. 나 혼자 있고 싶어. 그것을 그냥 적절하게 하는 사람들이 이제 건강한 거고 네. 문제는 어느 장소에서든지 자기가 입는 옷만 고집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제가 상담하는 분 중에 한 분은
등산 갈 때도 양복을 입는 분이 있어서 그분하고 상담할 때는 우리 좀 편안한 옷을 입자. 그래서 그 운동복을 예. 입는 연습도 했었는데 밖에서도 지배형, 집에서도 지배형. 그런 문제다. 예, 그런 문제인 거죠. 예, 네. 예. 지배형, 친밀형, 회피형, 네. 다 어느 정도씩은 갖고 있을 수 있고, 그렇죠. 그러나 때와 장소, 상대 관계에 맞춰 적절하게 그게 그렇죠. 발휘되도록 하라.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만 하더라도 톡을 보면 제 전화번호를 가진 사람들은 다 톡 친구가 되거든요. 다 되죠. 예. 자동으로. 그러면은 그 사람들하고 어떤 관계를 맺을 것이냐. 그것도 이제 굉장히 고민하게 되는 것이고. 누구나 다 적절히 조절하잖아요. 그렇죠. 어떤 방에서는 일부러 나가기도 하고, 그렇죠. 자기가 방을 만들기도 하고, 다 그렇죠. 그렇게 되죠. 그거를 그러니까 정 선생님은 잘하시기 때문에 건강하신 거고요. 그것을 하기 굉장히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도 있군요. 참 많으세요. 예, 그러니까 표현은 안 하지만 예, 예를 들어서 예. 우리가 단톡 지옥이라 그러잖아요. 정말 나오고 싶거든요. 근데 못 나가요? 못 나와요.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오시는 분들도 참 많으세요. 이렇게 이제 인간관계를 두려워하시는 분들은 뭐냐면 늘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 나 어때를 항상 세우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느 관계에서든지 편안하지가 않아요. I can't say no. Though the lights are on, there's nobody home. Swore I'd never lose control. Then I fell in love with a heart that beats so slow. I want you, color me blue. Anything it takes to make you stay. Only seeing myself when I'm looking up at you. I know you're seeing black and white, so I'll paint you a clear blue. 그걸 그렇게 인간관계를 자기 유형을 알고 적절하게 배치시키고 하는 것도 그 실력을 늘릴 수 있습니까? 뭐 공부할 방법이 있어요, 그걸?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공부합니까? 그래서 인간관계 제가 공부는? 그 인간관계를 외국어 배우듯이 하자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려요. 영어 공부하듯이 인간관계 공부해요? 네. 어떻게 해요? 근데 참 흥미로운 거가 예. 우리가 살아가면서 공부하는 거는 누구나 당연하게 하잖아요. 예, 예. 운동하려도 그 원리도 알고 연습해야 되고 계속 훈련해야지만 되는 거 알잖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인간관계만은 그냥 내가 타고난 대로, 그냥 내가 어렸을 때부터 배운 그대로 하면 되지 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참 많으세요.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부모 자녀 상담을 할 때 이제 많은 분들이 뭐라 그러시냐면은 내가 아버지 역할을 잘 못하는 걸 아는데 예. 그 이유가 우리 아버지가 너무 엄격해서 내가 어렸을 때 예, 아버지한테 배운 게 없다. 어떤 아버지가 좋은 아버지 이제 그냥 내가 배운 대로 한다. 그리고 이제 또 어떤 분은 내가 아버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내가 아버지 역할을 잘 모르겠다 이러시는 분들도 계시고 내가 칭찬을 못하는 건 아는데 내가 지금까지 칭찬을 받아본 적이 없어서 어떻게 칭찬을 해야 하는지를 모르겠다. 배워본 바가 없어서 못하겠다. 그렇죠. 예. 예. 근데 그건 요즘에 뭐 아까 그 맨 처음에 정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책의 20%가 심리고 인간관계인데 어마어마하게 많죠. 그렇죠. 공부할 책은. 네, 네. 예, 예. 보시면 되는 거고 요즘에 뭐 신혼부부 있고 아버지 교실도 있고 예, 예. 배우면 되는데 그걸 왜 안 배우시려고 그러냐 하면은 첫째는 이제 어색해요. 어색하다. 예. 그리고 두 번째는요. 예. 사람들이 자기를 바꾸는 것보다는 남의 탓을 하는 게 더 쉬워요. 쉽죠. 내가 아버지 역할을 새로 배우는 것보다는 네, 내가 네. 배운 게 저기 보고 자란 게 없다고 하는 게 더 자기를 합리화시킬 수가 있거든요. 또 뭐냐면은 많은 분들이 자기가 인간관계를 잘 못한다는 것을 크게 약점으로 생각하셔서 잘 못 드러내세요. 그래서 드러내질 못한다. 예. 그러니까 그런데 배우러 가면은 드러내야 되는데. 드러내야 되니까 그거를 굉장히 쑥스러워하는 쑥스러워하세요. 그래서 그- 또 어색한 거고. 예, 그래서 그 제가 이제 그 조직이나 기업의 이제 임원들을 상담을 해보면
처음에는 리더십을 가지고 이제 쭉 얘기를 하다가 나중에 정말 마음을 열고 뭘 얘기하시냐면은 내가 자녀와의 관계를 잘 못한다. 고백을 하지요. 예. 근데 그것을 드러내야 고칠 수 예. 있으니까. 근데 하기까지가 너무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왜 외국어 배우듯이 하자고 하냐 하면은 우리가 외국어는 배우지 않으면 못하는 거잖아요. 예. 인간관계도 마찬가지니까 일단 이제 배우려는 마음이 중요한 거고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외국어를 배울 때 제일 중요한 게 듣기잖아요. 듣기. 얼마 전에 수능 시험에서 영어 듣기 우리가 그러면 우리나라는 그 시간에 비행기도 못 듣잖아요. 멈춰요. 네. 예. 듣기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인간관계에서도 제일 중요한 게 경청이에요. 사실은 인간관계를 힘들어 하시면은요. 상대의 얘기를 집중해서 들어만 주셔도 돼요. 예, 근데 예.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경청을 못 하는 이유가 아, 저분이 저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내가 어떻게 반응을 해야지 내가 할 얘기를 생각하기 때문에 못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색한 반응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듣는 것에 대한 어떤 굉장한 부담감이 있어요. 저 사람이 나한테 이런 얘기를 하면 내가 뭔가 좋은 조언을 줘야지. 근데 상대가 원하는 건 그냥 나 힘들어. 그냥 들어달라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런 거지 뭐 야 그런 친구 만나지 마 이런 게 아니거든요. 자기도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잘 듣는 거. 그게 이제 인간관계에서는 이제 경청인 거죠. 예. 그다음에 인간관계가 제일 중요한 게 이 말하는 거잖아요. 표현하는 거. 그런데 대부분의 분들이 이 표현하시는 걸 굉장히 두려워해요. 내가 표현했다가 상대가 나를 오해하면 어떻게 하지? 그리고 이제 어떤 분들은 정말 그 얘기를 해본 적이 없으니까 특히나 이제 요즘 젊은 분들은 다르지만 예전에 우리나라 문화에서는 감정을 표현 안 하는 것이 성숙하다고 생각을 했잖아요. 또 그런 게 있죠. 예, 그래서 감정 좀 드러내지 말고 예. 너무 말 많이 하지 말고 보통 그랬죠. 말 많이 하면은 그거는 가벼운 거고 예. 특히나 이제 가정에서 부모 자녀 관계에 있어서 부모님이 뭐라고 하시는 얘기에 반대 의견을 내면은 그거는 나쁜 아이잖아요. 어디 어른들 말하는데 버르장머리 없이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기업이나 조직에서 요즘에 이렇게 발표하는 기회가 참 많잖아요. 발표 불안을 갖고 찾아오시는 분들이 참 많으시거든요. 그분들하고 얘기를 나누다 보면은 자기가 얘기를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어렸을 때 집안에서도 자기 반대 의견을 얘기를 하면은 부모님이 야단치시니까. 그래서 제가 부모님들한테 말씀드리는 게 사실은 부모한테 대드는 아이들이 정신적으로 건강한 아이다. 그리고 부모 역할은 무엇이냐 하면은 아이들이 밖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내가 왕따 당하든지 괴롭힘을 당하든지 다 와서 얘기할 수 있는 오픈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그 부모 자녀 관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말만 하면은 시끄러, 그만 얘기해, 뭐 그렇게 쓸데없는 얘기를 해. 그리고 이제 또 말하는 것에 있어서 중요한 거가 뭐냐면. 사람들이 그 인간관계에 있어서 작동하는 것이 뭐 그 사람의 기질, 성격, 심리 이렇게 큰 것도 있지만 우리는 대부분 작은 것에 영향을 받잖아요. 사실 삶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도 큰 일들은 우리가 대범하게 대처해요. 근데 작은 거 갖고 싸우는 것처럼 사소한 게 괴롭히죠. 근데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만날 때 표정이라든지 이 목소리 톤이라든지 그다음에 사용하는 단어라든지 사실 입만 열면 욕하시는 분하고 얘기하고 싶지 않잖아요. 누가 만나고 싶어요? 그리고 입만 열면은 지적하시는 분이 있잖아요. 더 싫죠. 친구 만나는데 오랜만에 만났는데 어머 너는 그게 얼굴이 그게 뭐니? 너 뭐 요즘에 뭐 힘든 일 있니? 옷이 그게 뭐니? 그러는 친구들 꼭 있잖아요. 그거 안 만나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지를 한번 봐야 돼요. 그래서 제가 리더십 코칭할 때 꼭 하는 프로그램이 뭐냐 하면은 아침에 출근해서 퇴근하실 때까지 요즘에 핸드폰에 다 녹음되고 녹화되잖아요. 그렇죠. 한번 해보시라 그래요. 자기가 뭐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를 녹음해봐라. 그건 처음에는 막 화를 내서 쓸데없는 이런 거. 근데 본인도 해보니까 알겠거든요. 내가 이렇게 비아냥거리는구나. 목소리 톤이 너무 높구나. 그러고 내가 화를 잘 내는구나. 그걸 아는 거죠. 우리가 그 외국어를 할 때 내가 말하는 것을 자꾸 연습을 해보고 이게 제대로 문법에 맞는가 틀린 거는 없는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말하는 게 중요하고 또 하나 제가 외국어에 왜 비유를 했냐 하면은요.
우리가 영어를 배울 때 영어 문법이 왜 저래 하고 못마땅해 하지 않잖아요. 그거 못마땅해 본들 예, 영어는 그냥 영어고, 인정해야죠. 그렇죠. 라틴어는 그렇고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인간관계가 힘든 이유가 저 친구는 왜 저래? 상대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그대로 못해서. 보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 마음에 안 들면은 바로 그냥 급전직하 그거 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예. 외국어에 비유한 가장 중요한 거가 있는 그대로 보자. 그래서 제가 상담할 때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상대를 그림 보듯이 보자. 그림. 예. 우리가 그림을 보면은 멀리서 보면 보이잖아요.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말씀드리는 게 우리가 왜 금강산에 가서 너는 왜 한라산이 아니니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대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연습. 네. 그게 외국어 공부하듯이 하는 그렇죠. 첫 출발이고 그 상대의 말을 잘 듣는 것. 경청. 네. 그다음 내가 어떻게 말하는지를 좀 들여다보는 것. 그렇죠. 뭐 외국어 공부하실 때 공부해라라고 하셨는데 외국어보다 쉬운데요? 공부법은? 그렇죠.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우리가 외국어를 배울 때 끊임없이 뭐 필요한 참고서라든지 그 책을 사서 보잖아요.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예, 예. 근데 인간관계는 딱 보면 뭐 그냥 맞춰줘, 칭찬해, 그냥 간단한 거 같은 거 공부 안 하시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우리가 아무리 외국어를 배워도 사용 안 하면 잊어버려요. 잊어버리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반복해야 하는 거고. 그리고 내가 아무리 외국어 잘해도 갑자기 내가 불안하거나 그러면 못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인간관계도 어떤 때는 잘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아까 맨 처음에 그러셨잖아요. 인공관계는 50점이다. 네, 그렇죠. 100점을 기대하지 마라 그러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아까 정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편안한 상황에서는 내가 외국어를 좀 더 잘하고, 예. 그러니까 남들 앞에서 긴장할 때는 외국어가 안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 상대에 따라서는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다. 그렇죠. 근데 이제 대부분의 인간관계를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뭐냐면 한두 명하고 인간관계가 안 되면은 나는 인간관계를 못해 하고 자기한테 어떤 낙인을 찍어요. 네, 그게 네. 이제 제가 처음 말씀드린 자기 칭찬 결핍증후군, 자기 비하. 예, 자기 비하, 자기 이제 학대일 수도 이제 있는 거죠. 네. 그 책도 많고 뭐도 많고 그러니까 공부를 열심히 하고 뭐 하는 것도 좋지만 뭐 자기 주변에 보면은 참 인간관계 잘하는 사람들이 꼭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냥 그 사람을 잘 딱 보고 흉내내는 것만 해도 괜찮은 공부법이겠어요? 그거 굉장히 중요한 방법. 예, 아주 정말 핵심이십니다. 예. 제가 이제 그 리더십 코칭을 하는데 한 분이 자기가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분이 자기가 리더십에 문제가 있는지도 잘 모르셨어요. 그냥 카리스마 있게 일 시키고 그냥 막 야단치고 그게 이제 그 리더십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는 이제 그 조직마다 다 리더십 평가하잖아요. 너무 점수가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상담을 하면서 자기가 이제 리더십에 관심을 가지니까 주위 사람들이 보이더라는 거죠. 그렇죠. 이 사람은 왜 조직원들이 좋아하지? 이 사람은 왜 싫어하지? 그러니까 이제 학습이 된다는 거죠. 네. 마지막으로 우리 교수님하고 인터뷰를 제가 준비하면서 그동안 뭐 책을 워낙 많이 써 주셨는데 최근에 보니까 우리 그 명리학, 명리학하고 서양의 심리학, 정신의학을 이렇게 결합한 그런 책도 있으시더라고요. 언제 또 명리학은 공부하셨어요? 제가 한 20년 공부했습니다. 그게 정신의학 상담에도 도움이 됩니까? 저는 굉장히 많이 도움을 받고 있는 거가요. 어떤 식으로요? 이제 제가 뭐 명리학을 공부하게 된 계기는 제 책에 썼으니까 이제 말씀을 안 드리는데, 우리가 저를 찾아오실 때는 사실은 굉장히 불안해요. 그랬속하죠. 예, 그리고 빨리 해결 방법을 찾고 싶어요. 그렇죠.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신감이 없어요. 근데 이제 정신과적인 상담이라는 것은 이것을 끊임없이 자기를 분석해서 그 답을 스스로 찾는 건데 이게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리고 이제 한국인들은 조금 성격이 급해요. 그러니까 그거를 못 견뎌하세요. 그러면 이게 내담자들이 필요로 하는 건데 그것도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저도 정신과 의사로서 상담이나 정신과를 공부하면서 느꼈던 그 부족한 점이 뭐냐면 서양의 정신의학은 서양 학문이기 때문에 굉장히 분석적이에요. 그렇죠. 아주 디테일하고. 그러니까 나눴는데 이것을 다 나눈 것을 모으면 무엇이 될까
한 사람에 대해서 어떤 통합적인 이미지, 그다음에 이제 정신의학은 현재 이 시점의 심리는 분명하게 나오는데 그것을 극복하고 난 다음에 내가 어떤 모습으로 변화할 것인지 그 희망을 줄 수 있어야 돼요. 예. 사람들한테 가장 중요한 것이 이 희망과 의미거든요. 네. 근데 이제 명리학은 뭐냐 하면은 인간이 자연의 일부이기 때문에 자연을 이루는 기, 이제 에너지로 이제 나 자신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아주 흥미로운 거가 제가 상담을 하면서 정신과적으로 자기중심적이라고 나오면 굉장히 화를 내세요. 내가 왜 자기중심적이냐. 난 굉장히 너그러운 사람인데. 근데 이제 명리학적으로, 우리가 이제 명리학적으로 해석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걸 보시라. 흔히 얘기하는 사주팔자. 사주팔자 중에서 이제 나를 뜻하는 글자로 나머지 7글자의 기운이 다 향하고 있으니까 당신이 얼마나 자기중심적이냐. 똑같은 얘기잖아요. 예, 예. 그럼 이건 잘 받아들이세요. 그래요. 근데 이제 그게 저는 뭐냐면 이제 융이라는 정신의학자가 우리의 뇌에는 이제 지구에 인류가 생겨난 이래로 경험한 모든 것들이 이제 기록되어 있는 집단 무의식이 있다 그랬는데 집단 무의식. 네, 우리 동양인들한테는 자연이 굉장히 친근한 거예요. 네, 네. 사실은 우리 동양인들은 자연을 보면서 어떤 삶의 지혜를 깨닫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연으로 자기를 비유해주면 너무 잘 받아들여요. 당신이 이렇게 명리학적으로 얘기하면은 그냥 날카로운 칼이니 얼마나 비판적이니까 남을 비판하기 전에 당신도 비지 않겠냐. 그러면 제가 좀 비판적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요. 스스로를 알게 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고. 그러니까 서양식 접근 방법으로 설명하면 잘 인정을 안 하던 사람들이 명리학적 접근 방법을 동원하면 인정하더라. 네, 그거 참 흥미롭네요. 왜냐하면 우리한테 더 익숙하니까. 그게 우리의 익숙하니까. 무의식에 있는 거니까. 근데 이제 명리학의 단점은 뭐냐면 그 동양은 뭐든지 좀 이렇게 모호하잖아요. 굉장히 추상적이고. 예, 예. 그러니까 조금 디테일한 게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명리에는 현재 나의 심리는 안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뇌를 창의적 있게 사용하려면 좌뇌, 우뇌를 다 써야 되고 우리가 지구가 성장하고 발전하려면 서양과 동양이 만나야 되는 것처럼 학문도 서양의 학문과 동양의 학문이 만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동양의 성격학인 명리학으로 그 사람의 이제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주고 서양의 학문으로 조금 무엇이 부족한지를 이제 데이터를 주면은 세부적인 걸 추가해서 그렇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명리학은 나의 가장 근본적인 모습이 나와요. 예. 그러니까 명리학이 절대로 결정론이 아니라 내가 이런 크리스탈 잔으로 태어났는데 되게 사람들이 보면은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잠재 능력을 다 발휘를 못해요. 아까 이제 말씀드린 자기비하 지나치게 이제 또 욕심을 부리거나 해서 그래서 당신이 그런 욕심을 버리면 불필요한 불안이나 후회, 피해의식 이런 걸 버리면 크리스탈로서의 당신의 본 모습이 드러난다. 네. 그러면 희망을 갖고 노력을 하지요. 오늘 오랫동안 이 정신 건강하게 마음 편하게 사는 법에 대한 말씀 들었는데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좀 도움이 되시는 말씀 딱 요약해서. 네. 예. 제일 중요한 게 희망과 의미라 그랬잖아요. 제가 그래서 지금 너무 삶이 힘들다고 하시는 분들한테 뭐라고 말씀드리냐 하면은 이것도 명리학으로 말씀드리면 더 잘 이해하세요. 우리가 지금 100세 시대잖아요. 명리학적으로 나의 크게 운이 변화하는 것은 100세 시대면 딱 3번이 있어요. 30년. 그런데 조금 더 세분하면 10년마다 변화해요. 그게 이제 대운인 거고 조금 더 하면은 매년 변화하죠. 그런데 또 하면은 우리가 매초 변화하거든요. 그래서 계산을 해봤더니 우리가 변화할 수 있는 그 가능성이 무려 31억 번이에요. 그러니 나한테 얼마나 많은 가능성이 기회가 있느냐.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흥미로운 거가 예전에는 우리의 뇌가 20몇 살이 되면 더 이상 성장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현대 뇌가 현대의학이 발달하면서 우리 뇌도 죽는 날까지 성장하고 발전한다는 것이 밝혀졌고요. 현대의학에서 밝혀진 거가 뭐냐면 우리 몸은요 1년이면 98%가 새로운 세포로 변화해요. 그러니까 내 몸과 내 뇌는 새롭게 하는데 왜 내가 과거에 머물러 있느냐는 거죠. 그래서 그 손흥민 선수가 해서 아주 유명해진 얘기 있죠. 중꺾마.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 그것이 명리학적으로 31억 번의 기회가 있다.
그러니까 희망을 가지시라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변화를 두려워하기보다 네. 나에게 기회가 오는구나라고 받아들이는 그 그렇죠. 자세, 네. 그 자세를 강조해 주신 거로. 예, 예. 오늘 아주 귀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뭐 지금 힘들더라도 명리학적으로 나에게 운이 계속 다가온다. 그런 믿음을 갖는, 어찌 보면 배짱 두둑히 하는 것, 이거부터 한번 실천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 또 뵙죠. 안녕히 계십시오.